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지금 새벽 시간 9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00원 돌파 뭐 긍정적이고 굉장히 기분도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900원을 돌파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을 돌파했는데 리플 코인 너희는 그렇게나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다고 하면서 아직도 900원, 여기 라인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네, 많이 올라간 거 절대 아닙니다. 맞죠? 리플 코인 갖고 있는 모멘텀에 대비하면 이거는 뭐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과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6천만 원 돌파했다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당연히 코인 시장에 자금 유입이 검청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유입이 되는데 왜 니플한테는 안 들어가고 비트코인에 쏠려 들어갔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데, 어떠한 금융시장이든 가장 대장 코인 그 부분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장주, 주식으로 치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와 비트코인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가장 먼저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땐 삼성전자부터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한 자금이 유입된다, 그 부분은 가장 먼저 비트코인에 유입되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코인으로, 다른 메이저 코인으로 이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900원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어떻게 올라갈 건지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하십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 이건 리플 코인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시간 900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죠. 기분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답답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왜? 리플 코인은 많은 분들이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의 매입 단가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 하시죠. 이렇게 1,000원을 뚫고 올라갈 걸로 보였었는데 다시 또 하락하고 횡보하고 재차 또 900원 라인이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여기 라인 1,000원대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끌어올라갔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판단해야 됩니까? 리플의 모멘텀이 손실나서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가 CBDC랍니다.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디지털 화폐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 뭐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당연히 상승 여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결제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리플이 한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바로 IPO도 있죠. 자, IPO 뭡니까? 기업 공개입니다. 리플랩스, 리플을 갖고 있는 리플의 본주가 나스닥 상장을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엄청난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오겠죠. 이게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거든요. 전반적인 코인 시장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이게 리플의 모멘텀 중에 하나라도 손실난 게 있습니까? 없죠. SEC가 코인 시장을 압박한다. SEC가 리플을 압박한다. 이건 예전 이야기입니다. SEC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 이미 증권으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너는 증권이 아니구나라고 인정했죠. 확실하게 리플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달러를 돌파해도 모자랄 판에 왜 떨어졌을까? 바로 대외적인 이벤트,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이 이렇게나 떨어졌습니다. 얼마까지? 800원 밑에까지. 자, 많은 분들은 이야기하시죠. 리플한테 또 속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리플을 못 믿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리플이 대외적인 이벤트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수만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에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무엇이 있는지 그 모멘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멘텀에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상승력을 가져올 것인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매수와 매도의 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아무리 높은 단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려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서 매입가가 높으신 분들 낮출 수 있고요.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빨리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오늘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실 거라 생각 드신다면 또한 해당되는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는 저한테 주는 작은 선물이라 생각하시고 제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을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새벽 시간 지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만든 영상이니까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많은 상승의 이벤트가 많습니다. 상승의 여력이 엄청 높습니다. 자, 그거는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아요. 1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리플 코인이 1달러만 돌파하고 말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죠. 12월에 1달러 돌파하고 그 이후에 쭉쭉쭉쭉 상승력을 높일 것이다. 왜? 전반적인 코인 시장의 긍정적인 이벤트 또한 이 리플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우선 먼저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러한 상승의 모멘텀을 우리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고래들 또한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래량과 그 유입량을 보게 되면 6개월 뒤에 얼마나 거래될 것인가. 리플은 사상 최대 120%까지 랠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120%입니다. 자, 이 부분 뭐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아집니다. 근데 지금 하방 압박 받았다가 이제야 900원 돌파했는데 어떻게 120%까지 랠리를 할 수 있는 걸 믿을까? 이런 부분들 많으시죠? 자, 왜 믿어달라 말씀을 드리냐? 자, 지금 시장이 노리고 있는 거, 시장이 흥분하고 있는 건 뭡니까?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 ETF라는 건 뭡니까? 펀드죠. 자, 이 펀드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개인들은 올라도 매도, 지금처럼 떨어져도 매도, 횡보해도 매도하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펀드를 운영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펀드가 나온다, 해당하는 ETF가 나온다면 26조 원의 시장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최소 26조 원입니다. 근데 그게 개인 물량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고래들 물량이, 이 고래들은 기업이고 기관이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26조 원이 쏟아 들어오는데 그 시장이 온전할까요? 엄청나게 상승력을 가져오겠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ETF라는 말이 엄청나게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자, 현물 ETF에 대한 승인감이 이 시장의 반감기까지 겹쳐지면서 26조 원의 자금이 쏟아진다. 이러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졌죠. 이게 11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제가 리플의 모멘텀은 말씀을 드렸는데 코인 시장의 모멘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코인 ETF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입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죠. 반감기. 이 반감기라는 건 뭡니까?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그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반감기입니다. 2024년도에 일이 날 겁니다. ETF도 2024년, 반감기도 2024년. 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대통령을 뽑는데 이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걸 펼칩니까? 공약을 펼칩니다. 자, 이 공약이 뭐예요? 자, 해당되는 주식 시장도 그렇고 코인 시장도 그렇고 너희들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라. 공약은 우리가 너희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을 안 좋게 만들 거야. 이렇게 공약 내비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뽑을 때도 공매도 내가 때려잡을 거니까 나 뽑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바로 공약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코인 시장 2024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공약들
엄청나게 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참고로 공화당 후보, 대통령 대선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 너희들 힘이 너무 과대하다. 이거 내가 줄여줄게요. 또한 코인 시장에 압박하고 있는 제재들이 많으니까 이것 또한 제가 없애줄게요. 이런 게 바로 공약이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만 들어보면 어때요? 엄청나게 상승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강점에 대해서 약점을 만들어내는 고래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 파트너사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죠. 상승 모멘텀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리플 코인이 800원까지 다시 떨어졌을까? 자, 지금 제가 이 부분 엄청나게 많이 보였을 텐데 SABB, SCB, SBI, 노바티 다 어디에 있는 은행입니까? 유럽에 있는 은행이고 아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영국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자, 이러한 은행들은 리플의 파트너사를 맺고 있고 말씀드렸던 리플의 상승 모멘텀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는 거.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왜 떨어졌을까? 자, 그거에 대한 고래들의 노림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긍정적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한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자, 이게 뭡니까? 선순위가 뭐예요? 매집입니다. 이 매집이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알고 있으시죠? 막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하면서 올라갈까요? 이게 매집일까요? 고래들이 한다는? 아니죠. 고래들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게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매집을 하고 나서 ETF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시장은 상승할 거니까 매집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 비트코인 선침에 나섰다. 이 뉴스도 많이 보셨죠. 자, 올라가던 것도 끄집어 내려서 매수하는 게 고래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리플코인 올라가던 거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다시 끄집어 내립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대외적인 이벤트 내용 때문에 이렇게나 하락했고 다시 800원 터치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반등하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이 어떻게 매집하고 있는지 이 매집의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바로 자전거래예요. 자전거를 돌린다는 건 뭡니까? 매도 주문을 먼저 위에 걸어놓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는 물량 다시 받고 못 올라가는 물량 다시 받고 더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다시 받고 이게 가운데 있는 개인들의 매도만 유도시킨다. 이게 뭡니까? 바로 자전거래입니다. 개인들의 매도는 점차 눈덩어리처럼 커지겠죠. 근데 이 눈덩어리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을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이 말인즉슨 올라갔을 때 상승하고 있을 때 고래들 또한 매집 라인을 구축하죠. 자, 여기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계단식 상승했다고 했죠. 거래량 보세요.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올라오죠. 내려올 때 보시면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고래들은 내려갈 때 자신들이 매집해놨던 물량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는 거,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 물량이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려간 건 뭡니까? 바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 자, 여기서 개인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800원 밑으로 떨어졌다. 아, 다시 또 600원, 700원 떨어지겠구나. 매도해야 되겠다.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죠. 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개인들 많으시죠. 이 부분에 관측되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플 코인 못 믿으니까 단타 코인으로만 위주로 탈 거야. 단타로 수익 많이 볼 거야. 수익 보셨나요? 어렵을 겁니다. 보더라도 3%, 5%, 많아봐야 10%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왜? 단타라는 건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으신 분들이 단타를 투자하죠. 막 무자비로 시장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져요. 떨어지면 다시 여기서 또 매도해요. 그러면 후에만 남는 매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겠죠.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죠. 블랙록 해당되는 피델리티 이러한 아이들이 바로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월가라는 애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비트코인 ETF도 신청했고 이더리움 ETF도 신청했습니다. 자, 다음 ETF 신청 뭐가 있을까? 이러한 루머가 나왔었죠. 니플 ETF 이거 신청했다. 근데 루머였습니다. 이게 안 나올까요?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을 제외한 코인이 바로 비트코인 하나입니다. 독보적이죠. 자,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 제왕인 이더리움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ETF도 신청한 마당에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이 ETF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리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리플 코인이 ETF가 안 나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ETF 말 나오자마자 바로 1,000원 돌파했죠.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장대 꼬랑지가 남겼던 거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 1,000원이거든요. 1,000원대 라인을 바로 뚫고 터치했습니다. 언제? 바로 블랙록이 리플의 ETF를 신청했다더라. 그 이벤트와 함께 쭉 끌어올렸다가 루머라더라. 다시 쭉 내려왔죠. 자, 어떤 걸 표현합니까? ETF 신청하면 이 정도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가 일봉만 보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주봉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해당되는 리플 코인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는 건 이렇게 확인되시는데 조금 더 주봉을 크게 보시죠. 어때요? 지금 리플 코인이 계속 떨어졌다. 리플 코인은 이렇게나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바닥을 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 없으시죠?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가를 높이고 있어요. 저가를 높이고 한다. 안정적인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지 않고 일봉만 보십니다. 당장 내일 안 올라가니까 매도하고 당장 내일 떨어지니까 매도하고 근데 전체적인 지금 스코어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게 리플입니다. 당장 내일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당장 몇 시간 뒤에 안 올라가면 어때요? 900원 돌파했다고 해서 신나서 또 매수하실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확실한 저가의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3주 동안 계속적으로 고점에 도달하고 있는 리플 코인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 계속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5달러까지 가격 상승에 성공할 것인가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 나온다는 건 리플이 그만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또한 해당되는 고래들은 리플의 모멘텀 다들 알고 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갈까? 왜 안 올릴까? 고래들의 매집 구간을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매집이란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자전거래라고 했고 이 자전거래를 돌린다는 건 고래인데 누구의 물량을 뺐습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 코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벽 시간 상승률 900원 돌파하니까 기분은 좋은데 또 떨어질까 무서운데 여기서 매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건데 지금 확실한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비중을 나누는 측면, 현금을 확보하는 측면은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전량 다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고려를 해야 되고 추가적인 타이밍, 신규 매수 타이밍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리플 코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거든요.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판단하시고 카톡방 들어와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리플코인 새벽 시간 상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두려움보단 기대감을 더욱더 많이 가져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